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소그드인에 이어서 비슷한 시기인 6에서 9세기에 티베트 고원에서 통일국가를 이루고 동쪽의 당나라를 위협했던 티베트 왕국, 다른 말로 토번 왕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베트 고원은 보시는 것처럼 남쪽으로는 히말라야 산맥, 북쪽으로는 곤륜 산맥과 치렌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고립된 지역입니다. 평균 고도가 4,900m에 달해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땅이죠. 현재는 중국에 속해서 티베트 자치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인도나 네팔, 부탄, 그리고 동쪽으로는 사천성, 그리고 북쪽으로 청해성,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과 접해 있는 땅이죠.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잊어버리시기 전에 좋아요 꾹 누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백과는 한나라 시대에 지금의 사천성, 감숙성 일대에서 살았던 저족이나 강족을 티베트족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저족이나 강족은 보시는 것처럼 4세기, 즉 군웅할거의 5호 16국 시대에 흥기에서 중국 대륙의 서쪽 변경에서 전진이나 후진 등을 세우면서 활약했던 민족인데, 결국 중원이 선비족의 북이에 의해서 통일되면서 선비족의 지배를 받았던 민족들입니다. 따라서 구당서가 토번, 즉 티베트 왕국의 건국자인 송첸 간포가 선비족의 후예라고 기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티베트 왕국이 세워진 시기는 5세기부터라는 주장도 있지만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확실한 시작은 7세기의 송첸간포 시기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송첸간포 사후에 전성기로 들어가는 8세기 초 지도인데요. 조금 읽어보면 동쪽에 당나라가 있고 북쪽에는 돌궐 제2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를룩과 바스밀, 위구르가 돌궐 제2제국의 서쪽에 있는 걸로 봐서 위구르 세력이 제국이 되려고 꿈틀대고 있던 시기였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소그디아나를 비롯한 중앙아시아의 소국들이 늘어서 있고요. 서쪽에서는 우마야 왕조가 동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시는 티벳과 당나라 사이에 완충지대로서 또 다른 선비계라고 할 수 있는 토요콘이 있었습니다. 이 토요콘을 두고 당나라와 토번 간의 쟁탈전을 벌이는 것이 티베트 왕국의 초기 역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조그맣게 탕구트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 세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좀 작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탕구트는 티베트의 압박을 피해서 나중에 오르도스 지역, 그러니까 동북쪽의 오르도스 지역으로 올라가서 서하를 세우게 되죠. 이 부분은 지난 탕구트 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볼 것은 완충지대 역할을 하던 토요콘의 왕 보균이 당태종 이세민에게 정복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송첸간포가 보균의 아들과 본인 일족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즉위시키며 토요콘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데, 이세민이 이를 허가하지 않고 당나라가 지목한 또 다른 보균의 아들을 왕으로 즉위시켰습니다. 그러자 송첸간포가 이세민에 의해 추대된 왕을 죽여버렸고, 이어서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당태종에게 공주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당태종이 답변을 보류하자 송첸간포가 사천의 송주를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당태종이 문성공주를 보내는 것이죠. 물론 문성공주는 태종의 친딸은 아닙니다. 토번에 보내진 문성공주는 송첸간포와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는 송첸간포가 아들인 궁송궁첸에게 양위한 후였기 때문에 그녀가 처음으로 혼인한 것은 궁송궁첸입니다. 그런데 궁송궁첸이 곧장 낙마사고로 사망해서 아버지 송첸간포가 복위한 것이고 3년상이 끝나자 티벳의 풍습에 따라서 문성공주는 송첸간포와 재혼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문성공주가 남편 궁송궁첸을 위해 라싸에 세운 라모체 사원입니다. 문성공주는 망부를 위해서 당나라에서 불상을 들여와서 그의 영전에 바쳤는데요.
문성공주와의 혼인을 계기로 티베트와 당나라 양국은 이후 약 30년간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티베트는 당나라의 유학생을 보내서 양잠이나 종이, 먹 등 당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서로 교류하였습니다. 하지만 토번 유학생이 당나라에 보내진 주된 이유가 문자를 배우기 위함이었지만 티베트의 한자가 정착되지는 못했고 훗날 북인독의 문자가 티베트 문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 저자는 티베트가 지정학적으로 중국보다 인도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설명하고 있긴 한데요. 불교와 관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어떻게 티베트 문자가 인도계로 형성된 것인지 저도 궁금하지만 설명해 놓은 책은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 티베트 왕국의 최대 영역을 표시한 지도로 8세기 후반 지도이긴 한데요. 티베트를 설명하는 지도 중에서는 제일 편한 것 같아서 보기 편한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평화를 약속했던 이세민과 송첸간포가 나란히 죽자 곧장 양국은 다시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의 이유는 또다시 토요콘의 지배권, 종주권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659년에 소정방 당군과의 전투에서 티벳이 승리하면서 토요콘을 정복하고 하서웨랑을 장악하면서 당나라의 접근을 제한하고 중앙아시아의 정복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당나라는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10년 후인 669년에 서린귀를 사령관으로 10만 대군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토요콘을 정복하려 합니다. 하지만 패배하였는데요. 이것이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에서 잠깐 언급되고 사라지는 데비천 전투입니다. 이 데비천은 이 칭하이호, 청해호, 칭하이호 요 밑에 흐르는 강이고요. 이때 활약했었던 장군이 바로 티베트의 재상 가르통첸의 둘째 아들이었던 가르칠링입니다. 토번의 그 최고 유명한 장군 가르칠링이죠. 원래 가르통첸은 그러니까 송첸간포와 문성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망송망첸이 어렸기 때문에 그 섭정을 하던 재상인데요. 그 가르통첸의 둘째 아들이 가르칠링인 것이죠. 그리고 당나라가 이 데비천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연달아서 당시 쿠차에 있었던 안서도호부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안서사진, 즉 카라샤르, 쿠차, 카슈가르, 호탄까지 폐쇄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702년에 폐쇄된 안서사진을 대신해서 베시발릭, 그러니까 지금 써있진 않은데요. 우르무치 동쪽에 조그만하게 베시발릭이 있습니다. 정주라고 하는데요. 이 베시발릭의 북정도호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지금 보시는 지도는 8세기 말의 지도라서, 그러니까 최대 영역을 표시한 지도라서 이 베시발릭이 그 티베트의 영역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 이때까지는 이 천산 남로까지만 이렇게 천산 남로까지만 티베트의 영역이고요. 이 천산 북로는 티베트의 영향력은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당나라는 이렇게 패배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역에서 철수하지 않고 북정도호부를 다시 만들었냐 하면 이 천산 남로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티벳이나 이게 위구르는 아니고 당시는 돌궐이겠죠. 이 돌궐을 비롯한 그 북방 그 유목민들의 공격으로부터 어쨌든 장안을 보호해야만 했기 때문에 서역의 진지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내진 인물이 바로 고구려 출신의 장군 고선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지우고요. 그리고 파견된 고선지가 이 중앙아시아 일대의 오아시스 도시들을 싸그리 다 정리하면서 당나라가 서역의 패권을 다시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정방이나 서린기가 모두 토요콘이 아니죠. 티벳에게 그 패배했었던 것을 감안하면 고선지 장군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게 고선지 장군이 오아시스 도시들을 몽땅 다 정리하고 서진하다가 마침 서쪽에서 동진하고 있었던 아바스 군대와 마주치게 되는데 그 마주친 곳이 바로 탈라스인 것이고 이 탈라스 전투에서 고선지 장군이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곧장 당나라에서 큰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반란이 바로 안사의 난입니다.
이 반란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이 서쪽에 대한 방어가 허술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틈에 티벳이 쳐들어와서 안사의 난 말기인 763년에 일시적으로 장안까지 함락한 후에, 그 이후에는 이 당나라의 서북 변경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티베트 왕국은 618년에 라사를 중심으로 선비족 후에 송첸간포에 의해 건설돼서 고원지대의 여러 티베트 종족들을 통합한 후 842년까지 약 230년간 명맥을 유지했던 고대 왕국입니다. 그 230년 동안 티베트의 역사는 당나라와 화친을 했다가 전쟁을 했다가 다시 화친했다가 전쟁하는 패턴을 반복한 역사입니다. 안사의 난 이후에도 이런 패턴은 계속되었지만 당 목종 시기인 821년에 토번이 다시 약세로 돌아서면서 장안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를 장경의 회맹이라고 하는데요. 회맹은 1년 후에 티베트의 라사에서도 이루어졌고 823년에 라사의 족한사원 입구에 당번 회맹비가 세워지며 화친이 완성되었습니다. 이후 토번은 842년 마지막 왕 랑다르마가 암살되고 랑다르마 아들 간의 왕권 다툼으로 찢어지며 멸망하였습니다. 티베트 역사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위키백과로 여러 번 검증했지만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오류를 발견하시면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